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의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이 시행됐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총 10개의 혁신 도시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혁신 도시로 이전한 인원만도 5만 명이 넘어서 이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되고 민간 일자리까지 많아져서 혁신 도시가 지역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늘어난 인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더니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했던 2014년부터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갔고 혁신도시의 주변에서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의 인구만 흡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그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지방으로 유입되기 위해선 어떤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이어지는 대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 문윤상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과거에 왜 추진됐는지 그 취지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요. 네.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계획이 수립된 2005년 기준으로 약 409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346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지금 말씀드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되었는데요.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지역을 선정해서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혁신도시가 조성이 된 후 2012년에 첫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지막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이 정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의 공공기관입니다. 이들의 직원은 개별 이전을 포함하면 5만여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들이 10개의 혁신도시로 나누어 이전을 하였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그리고 이곳의 행정주시 복합도시 세종이 건설된 충남을 제외한 11개의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10개의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8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가족 동반 이주율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진천군에 건설된 충북적 신도시의 경우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40%대에 위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이러한 가족 동반 이주를 제고화시키고자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혁신도시 시즌1 정책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지방 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제 그 결과를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사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구가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선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약 80%대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수도권으로 이 계획 인구 달성률 80%중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년부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혁신도시의 인구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전이 마무리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게 되었고 반대로 혁신도시가 건설된 주변 지역에서부터 인구 유입이 늘어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살기 좋은 정지 요건을 갖춤에 따라 주변 지역에서 일을 찾아 이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이 단기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자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살자 이래서 어느 정도의 유입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문제겠죠. 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부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 인구를 또 달성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은 계획 인구 달성률이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혁신도시에서 정주 여건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양적 측면에서 주택과 학교 등의 건설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측면에서의 정주 여건 향상은 질적 측면을 보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살던 직원의 입장에서 질적 정주 여건은 이런 주택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문화생활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즌2 정책에서는 이러한 질적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적 정주 여건의 향상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미리 갖추고 있는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세종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내려오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사실은 서울은 문화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분명히 초반에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그게 이제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즌2 정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도권 인구가 혁신 도시로 이렇게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공공기관을 이전한 정책은 지방에 씨앗을 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씨앗이 싹을 터서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싹튼 어떤 민간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 특성 산업을 살려서 특히 지식 기반 산업에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혁신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으로 또 그 도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이게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이 이전된 이후에 혁신 도시들의 고용 상황 어떻게 분석이 됐나요? 제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서 혁신 도시의 고용 상황을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산업을 제조업과 지역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이 보한
지역 서비스업의 고용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서비스업은 추가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을 말씀드리면요.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지역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해서라기보다는 혁신도시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분석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1차 정책의 시즌 1의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앞으로 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식기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지역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 지역의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도시들은 고유한 특성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보유하고 있는 대도시의 특성 산업과 연계가 되어서 일자리가 더 창출된다면 좋은 효과를 미래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대도시 주변에는 지역의 지방의 거점 도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매개가 되어서 산학연 협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질적 정주 여건의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도시들은 이미 질적 정주 요건 환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대도시와의 연계를 향상시켜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발전해야겠으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이 지식 기반 산업, I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정책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적 정주 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세종시도 그랬고 혁신도시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낮에는 좀 사람들이 많다가요. 밤이 되면 거의 썰렁한 유령 도시처럼 돼 버리는. 왜냐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질적 정주 여건의 향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 역대 모든 정부가 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국정 과제입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정책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는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방의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러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시킴으로써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를 지방에 분포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들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지역 산업과 연계가 돼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2 정책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 많은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공공기관들이 또 다른 대규모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도시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들이 가장 잘 갖추어진 대도시 주변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 주변 대도시들이 갖추어진 정주 여건이라든지 특성 산업과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성 산업을 잘 조율하여 특성의 산업에 맞는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위원님의 이 조언을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많이들 듣고 참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즌1 정책을 씨앗을 뿌리는 정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즌2 정책은
나무로 자라서 열매까지 거두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KDI의 문윤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